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개발자 퍼플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추세와 모멘텀에 관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추세선과 추세대라고 불리는 추세 채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추세선과 추세 채널이 지지와 저항에 미치는 영향과 지지와 저항을 확률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의 내용은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추세에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있고 추세선 역시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이 있습니다. 추세선은 단기보다 장기가 중요하며 지지 저항 횟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추세선은 주식 가격의 시간적 변화를 나타내는 선분입니다. 이 선분은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상승 추세선, 하락하는 경우 하락 추세선이 됩니다. 상승 추세선은 이전 저점보다 높은 저점을 이어 그릴 수 있고 하락 추세선은 이전 고점보다 낮은 고점을 이어 그릴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선은 상승 추세를 가지므로 지지 추세선이라고 불리우며 하락 추세선은 하락 추세를 가지므로 저항 추세선이라고 불리웁니다. 일반적으로 고점끼리 이은 추세선과 저점끼리 이은 추세선의 채널을 특별히 추세대라고 정의합니다. 혹자는 이 채널의 상단과 하단이 평행을 이루는 경우에만 추세대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행 여부와 관계없이 추세 채널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채널은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상승 채널, 하락하는 경우 하락 채널이 됩니다. 추세 채널은 주식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추세의 폭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주식 가격이 어떤 범위에서 움직일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추세선은 추세에 따른 방향에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추세선이 힘없이 뚫리거나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추세선이 무조건 지지와 저항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추세의 기간에 대한 고찰에서 알아본 바처럼 추세를 이루는 가격은 단기에는 반전되고 중기에는 지속되며 장기에는 다시 반전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추세는 언젠가 반전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반전되는 시점에서의 추세선과 추세 채널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추세선과 추세 채널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지 아니면 힘없이 무너질지에 대한 분석을 해볼 것입니다. 이건 역시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접근이므로 100%는 없습니다. 훈련을 위한 가이드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직관을 생성하고 그 직관을 통해 행동해야 할 때 주저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저항과 지지의 확률이 높은 상황을 확인하는 가장 쉽고 일반적인 방법은 다양한 기술적 분석의 도구가 겹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주가의 추세를 따라 저점을 이어 상승 추세 채널을 그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추세 채널 상단 부분까지 상승했던 주가가 하락을 시작하여 결국 추세 채널 하단까지 근접했습니다. 이후 주가는 이 추세선에 지지받고 상승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지지는 무너지고 추세도 반전됩니다. 이러한 경우 과연 추세선이 지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추세선에 인접한 기술적 분석 도구, 즉 볼린저 밴드의 상단 밴드, 중심 밴드, 하단 밴드, 그리고 장단기 이평선과 퍼플박스의 선들이 겹치거나 인접한 정도를 살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선들 이전에 어느 수평한 지점의 거래량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기술적 분석 도구는 고정적인 차트 분석 세트를 정해두고 사용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경하면 분석의 일관성과 체계가 무너집니다. 일관성이 없는 분석은 아무런 직관도 형성하지 못합니다. 결국 스스로의 분석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 훈련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실행할 수도 없고 실행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프리모에 설정된 기본 세트로 이 모든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가짜 돌파와 가짜 이탈에 속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채널의 돌파와 이탈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널의 돌파는 돌파 후 지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완성되고, 채널의 이탈은 이탈 후 저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을 퍼플 트레이딩에서는 돌파와 이탈의 법칙으로 정의합니다. 이제 예제를 통해 추세 채널의 돌파와 이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돌파와 이탈에 연계된 기술적 분석의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나긴 하락 추세의 상단을 돌파 후 추세선에서 지지받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차트입니다. 이 차트에서 이전 저점 아래에서 새로운 저점을 형성하면서 추세 채널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이지, 저 두 번째 저점에서 저점이 형성 안 되고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채널이 형성되면 채널 하단에서 채널 상단까지의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널이 형성되는 지점이 단기적인 반전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모한 예측보다는 확률적으로 반전의 기운이 농후할 때를 찾아서 채널의 형성 가능성을 타진하고 조심스럽고 계획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균형 복원의 원리에 입각한 철저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그리고 기다림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제 그림에서 반전의 기운을 찾아보겠습니다. 추세 채널의 하단이 될 부분에서 우리는 몇 가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격의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국 필반이라고 했습니다. 물국 필반은 직역하면 모든 사물은 그 극에 도달하면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추세 채널의 하단이 될 부분에서 최대 밴드폭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중심 밴드로부터 이격이 최대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중심 밴드로의 회귀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주가는 저점을 낮추며 하락하는데 %B와 %M은 저점을 높이며 W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퍼플 모멘텀이 하락하는 주가를 확증하지 않는 미확증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퍼플 이격도가 포지티브 다이버전스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전의 멋진 판도끼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복수의 다이버전스와 반전 패턴의 조합을 말입니다. 매우 확률 높게 반전을 포착할 수 있으며, 대응도 퍼플 모멘텀의 임펄스를 적용하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이버전스가 미확증을 포함하면 4개입니다. 반전 패턴은 W 패턴이고요. 충분히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더 나은 컨텐츠 제작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